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없애기 정책의 영향일까요? 삼성전자 서비스에 이어 LG전자도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나서면서 직접 고용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고용 주체, 임금 격차를 둘러싼 갈등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전자 서비스는 이달 초 협력업체 직원 8,700여 명을 경력직으로 직접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을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수리직, 자재직 직원은 직접 고용하는 겁니다. LG전자도 전국 130여 개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협력사 직원 3,9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별도의 자회사를 두지 않고 직접 고용하는 형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회사 측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대기업이 나서면서 이제 관심은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이 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입니다. 특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서야 하는 공기업들도 직접 고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용 주체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도로공사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자벌드 등 다수 기업은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방식을 추진하다 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자회사는 아니다라고 자회사를 가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고용을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그 사측은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고용이 확산하는 추세지만 고용 주체, 임금 격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로 인해 외국 인력조차 고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7년도 외국인 신청 업체 중 2018년도 미신청 중소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 인력 고용 동향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이 38.3%로 가장 많았고 경영 악화가 24.1%로 뒤를 이었습니다. 내 외국인을 포함한 내년 고용 계획과 관련해 40.4%만이 충원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외 소비 수요 감소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국내 중소, 중견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대, 중견, 중소기업 362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10.9%는 올해 매출이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34.2%는 매출이 10%부터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매출이 크게 줄어든다고 예상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47.8%가 비슷할 것으로 34.7%는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지만 앞으로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1.5%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은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뚜렷한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인상 필요성을 거론한 금통위원이 2명으로 늘었고 이주열 한은 총재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소득에 비해 볼 때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3분기 기준 1,514조 원으로 작년보다 6.7%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 국민 총소득 증가율 3.3%에 비교하면 2배 정도 빠른 셈입니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 금리 인상 근거로 꼽힙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12월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1%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금리 역전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시각입니다. 하반기 들어 투자와 고용에서 저조한 지표가 나타나는 등 경기 둔화세가 커진 것은 부담입니다. 자칫 금리 인상이 경기 복세를 더디게 할 수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한은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추가적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50대 가구주를 둔 가구의 세금과 이자,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 부담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의 연령이 50에서 59세인 가구의 월 평균 비소비 지출은 140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33만 원 늘었습니다. 이들 가구의 3분기 월 평균 소득은 573만 5천 원으로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4.5%였습니다. 작년 3분기 비소비 지출이 전체 소득의 19.9%였는데 1년 사이 그 비중이 4.6%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국내 자동차 보험 시장 빅4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인상폭은 대부분 3%대로 인상 보험료가 적용될 시기는 이르면 다음 달 말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2에서 3%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상 요인은 정비업체 재계약과 손해율 급등 탓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공표한 적정 정비요금 인상에 따라 손보사들이 정비사와 재계약을 맺었고 보험금 지급 증가, 폭염에 따른 사고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상승한 것도 인상 요인으로 꼽힙니다. 경기는 나쁜데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이제는 식상할 정도지만 그래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과자, 라면 같은 먹거리 값이 오르더니 이번엔 연탄값이 올랐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걱정인 분들도 있겠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연탄과 석탄 가격이 오릅니다. 연탄의 공장도 가격은 개당 534원에서 639원으로 100원 넘게 인상됩니다. 따라서 서울의 일반 가정이나 업소가 연탄을 살 경우 소비자 가격은 장당 660원에서 765원으로 오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 석탄 공장도 가격도 4급 기준으로 톤당 17만 2,660원에서 18만 6,540원으로 오릅니다. 둘 다 2016년부터 3년째 매년 오르는 겁니다.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 가격을 현실화해서 생산자 부족을 폐지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겁니다. 서민의 추가 난방비 부담이 우려되자 정부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등이 연탄을 살 때 사용 가능한 쿠폰 지원액을 31만 3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석탄이 아닌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에는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해외나 국내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의 하늘길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후발주 자격으로 또 다른 신규 항공사가 출범하게 되자 제주항공은 격차를 더 벌리는 전략까지 내놨다고 하는데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항공기가 많아지면 규모의 경제가 생겨 운영의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아도 유지비와 임대료, 기름값에서 비용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앞다퉈 신형 항공기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39대의 항공기를 운영 중인 제주항공이 2022년부터 신형 항공기 50대를 도입합니다. 리스 대체를 포함하면 70여 대 정도 보유하게 되는데 대한항공의 절반 수준, 아시아나와는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내년에 신규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큰 돈을 들여서라도 저비용 항공업계 1위를 굳히는 동시에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대량 구매를 통해서 운용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새로운 노선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대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닦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나 TA항공 같은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내년에는 30대 안팎까지, 2025년까지는 50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운항거리가 긴 신형 항공기를 도입해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까지 노선을 확장하고 대형 항공사가 독점해온 중국과 몽골, 러시아 등 60개 단일 노선도 노려보겠다는 건데 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여행객 수 정체와 고유가 고환율 등의 위기,
아랍과 중국 항공사의 독주 속에서 조종사와 정비사 수급 문제는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해 문을 닫는 사립유치원이 늘어 학부모들 근심이 큰데요. 학부모와 교사들이 이 같은 유치원의 폐원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해 관심을 모읍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최근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70여 곳. 폐원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단 폐원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장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로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무단 폐원 시 유치원 운영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과 경기도 일부 유치원이 무단 폐원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당장 자녀들을 어디로 보낼지 막막한 학부모와 교사들이 공동 대응을 위해 뭉쳤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이 이제 이런 진행 상황을 잘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연대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유치원 무단 폐원 119는 전국 피해 사례 등을 모아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목소리를 하나로 뭉치는 것. 정부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무단 폐원을 했을 때 대책을 마련해 드리는 것. 이걸로 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사립 유치원의 대안으로 꼽히는 부모 협동형 유치원 설립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부모 협동형 유치원은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형태의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연재되는 만화, 웹툰은 접근성과 즉각적인 피드백 등 장점 덕분에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작가들의 인기도 목값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엿한 직업으로 자리 잡은 웹툰 작가 박현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공포 만화의 한 장면. 귀신과 공생하는 내용으로 끝나기도 하고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어? 너 이제 감옥 간다고. 괜찮아요. 저 8살이잖아요. 때론 귀신보다 더 섬뜩한 현실을 꼬집기도 합니다. 포맷은 공포 만화지만 적절한 메시지와 역발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 중 일부입니다. 어쩌면 제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었을 상상이나 그런 생각들을 웹툰을 통해서 이렇게 다 풀어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댓글이라는 요소로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바로 와요. 그러면서 같이 호흡하고. 단순 시간 때우기용으로 여겨졌던 만화가 스마트폰과 만나면서 사람들의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요일 나오는 거 챙겨보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하루에 봐요. 옛날에는 만화책으로 봤지만 지금은 스마트가 많이 개발돼서 보기도 편하고. 장래 희망으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웹툰 작가. 그 시장 규모도 커져 억대 연봉을 받는 작가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웹툰 작가들이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건 아닙니다. 웹툰 작가 761명 중 24.7%는 1년에 1,0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작가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얼마 전 민주노총에서는 탄력 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했죠. 그만큼 탄력 근로제가 노동계에서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6만 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탄력 근무제를 반대하며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는데요. 특히 이번 총파업은 새로운 노사정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기 전날에 열려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그런데 탄력 근로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 7월부터 300일 이상 기업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됐죠. 앞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탄력 근로제는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딱 52시간만을 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많을 때는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대신 일이 없을 때는 이보다 적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서 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죠. 현행 기준에선 이 탄력 근로제를 3개월까지 시행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보다 더 긴 기간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기간을 늘리자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우선 정부와 여당은 6개월로 연장하자고 하는 반면 이 야당의 경우 1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다소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현재는 일단 6개월 안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3개월이나 연장할 수 있는데 굳이 6개월, 1년까지 늘리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정부와 기업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계의 특성상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난방기기나 선풍기, 에어컨 제조업과 같은 경우 계절적 수요에 따라 일감이 특정 기간에만 주로 몰리기 때문에 4개월 이상의 연속적인 집중 근로기간이 필요한데 3개월의 탄력 근로제만으로는 물량이 맞추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주에 맞춰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IT 업계나 조선업계의 경우도 기간별 노동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를 위해선 3개월보다 더 긴 탄력 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일리가 있는 이유네요. 게다가 주 52시간제의 계도 기간이 끝나잖아요. 내년부터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노동계에서는 왜 탄력 근로제를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네, 노동계 역시 나름의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연장 근로 수당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한국노총에 따르면 시급 1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26주인 6개월 단위의 탄력 근로제를 적용받으면 이 기간 동안 78만 원 정도를 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 시급 1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6개월 탄력 근로제를 적용받아 전반 13주는 주당 52시간, 후반 13주는 주당 28시간을 일해서 주당 40시간을 채우게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이 근로자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1,118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게 되면 1,04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차액인 78만 원은 임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탄력 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6개월 단위가 되면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을 연속으로 일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재 산재로 인정되는 가로사는 3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만큼 일의 강도가 심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노동계에선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인데 근로 환경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 근로제에 관련된 노사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속한 해결에는 여전히 많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된 지 불과 넉 달이 지났을 뿐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애초부터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요? 한동안 정부와 노사 간의 좌충우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끝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이 반드시 도출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초원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